프랑스 신고전주의를 대표하는 자크루이 다비드는 화가로서는 특이한 행보를 보인 인물입니다. 프랑스 왕 루이 16세의 화가였던 그는 프랑스 대혁명 후 자코뱅당의 혁명당원이 되어 공화국의 지도자를 찬양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쿠데타로 자코뱅당의 지도자가 실각하고 후에 나폴레옹이 황제로 등극하자 그의 업적을 미화하고 황제의 위엄을 내세우는 그림을 그린 궁정화가가 됩니다.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는 그가 루이 16세의 궁정화가이던 시절에 왕의 주문을 받고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의 소재가 된 호라티우스 형제의 이야기는 로마의 역사가 티투스 리비우스가 쓴 로마 건국사 제1권에 등장합니다. 기원전 7세기에 패권을 다투던 도시국가 로마와 알바는 전면전을 하는 대신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쪽에서 3사람씩 전사를 뽑아 결투를 치르기로 합의합니다. 로마에서는 호라티우스 가문의 3형제가, 알바에서는 쿠리아티우스 가문의 3형제가 나섰습니다. 그런데 호라티우스 형제 중 한 명은 쿠리아티우스 가문의 딸 사비나의 남편이었고 호라티우스 가문의 딸 카밀라는 쿠리아티우스 가문의 3형제 중 한 명과 결혼할 예정이었습니다. 결국 어느 쪽이 이기든 두 가문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에는 호라티우스 가문의 형제 중 단 한 명만이 살아남아 결투는 로마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자신의 약혼자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카밀라가 원망하자 살아남은 전사는 그 자리에서 누이를 죽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단호함과 애국심을 지켜세웠습니다. 다비드가 그린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는 결투하러 떠나기 전 아버지로부터 칼을 받는 출정식을 묘사한 것입니다. 다비드는 이 작품을 더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 직접 로마로 가서 고대 건물을 관찰하고 로마에서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아버지는 세 자루의 칼을 높이 들었고 세 아들은 그 칼을 향해 힘차고 곧게 팔을 뻗고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고 승리를 다짐하는 기계가 느껴집니다. 그들 앞에 놓인 죽음도 그들을 두렵게 하거나 망설이게 하지 못합니다. 관람자의 시선은 자연스레 충성을 상징하는 세 자루의 칼에 모아집니다. 완벽한 비율로 만들어진 고대 조각상을 보는 것 같은 인물들의 균형 잡힌 모습은 신고전주의 회화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전투 의지를 불태우는 남자들과 달리 그 뒤의 여인들은 앞으로 닥칠 미래에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초록색 옷을 입고 아이들을 안고 있는 여인은 호라티우스 가문의 시집온 쿠리아티우스 가문의 사비나입니다. 흰 옷을 입은 여인은 곧 쿠리아티우스 가문의 남자와 결혼할 예정이었던 카밀라입니다. 다비드는 오직 국가를 위해 용맹하게 전투에 나서는 남자들과 오직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만 생각하는 여자들을 대비시켜 개인의 감정보다 정치적 이상을 우선순위에 두는 애국심을 강조했습니다. 개인을 희생해서라도 지켜야 하는 국가. 이처럼 다비드는 그림의 정치 선전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루이 16세는 완성된 작품을 보고 매우 만족해했습니다. 대중들도 이 작품에 주목했고 다비드는 단숨에 국제적인 유명 화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다비드의 작품에 열광한 이유는 저마다 달랐습니다. 루이 16세는 이 작품이 군주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혁명을 꿈꾸던 진보적인 이들은 이 그림에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공공선을 지키기 위해 절대 권위를 타파하고 사회 구조를 바꾸는 진정한 영웅을 받습니다. 다비드가 내세우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이든지 간에 사람들은 자신의 열망대로 이 작품을 바라봤습니다. 결국 작품이 완성되고 5년 후인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납니다.